22일 미국 정부 관계자는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민간시설이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 위협에 처해 있어 우려스럽다 말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자 우크라이나의 31주년 독립기념일인 8월 24일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의 기획자라 불리는 푸틴의 정신적 지주 알렉산드르 두긴, 그의 딸이 차량 폭발 사고로 20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러시아의 분노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2022년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을 것만 같은 불안감에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서방의 제재는 대체 무슨 효과를 낳고 있는가 목소리를 키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순간부터 유럽은 이른바 의리와 정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로 똘똘 뭉쳐 러시아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반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시켜 유럽에서는 가스 가격이 폭등하여 끔찍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수급난에 고통받고 있기에 이게 정말로 유럽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형국이 맞는지 아니면 반대로 러시아가 유럽을 갖고 노는지 의문이 들 따름이지만 적어도 유럽의 겉모습만큼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늘 말로는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손해도 불사하겠노라 단언하죠.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유럽의 태도의 이골이나 반기를 든 회원국들이 하나둘 늘어나 논란입니다. 그것도 원래부터 러시아와 친했던 국가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줄곧 러시아와 철천지 원수였던 폴란드가 그란데요. 러시아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것처럼 EU 내부의 제국주의와도 맞서 싸워야 한다. 사실상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유럽연합에게 이같이 겁없는 망발을 내뱉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폴란드가 유럽연합에 대해 위선적이라 비판하는 이유는 꽤나 명확한데요. 우선 폴란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국가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아들인 난민 수만 해도 최소 450만 명인데 유럽의 어떤 다른 국가들도 이런 폴란드의 적극적인 난민 수용을 따라하지 못하고 있죠. 또한 폴란드는 여태까지 총 2조 3천억 원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함으로써 미국과 영국의 뒤를 이은 3위에 올랐는데 이는 유럽연합 전체가 지원한 것보다 큰 규모입니다. 자국의 군사 공백까지 감수하고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기에 일개 단일국인 우리도 이 정도로 지원하는데 말만 앞서는 유럽연합은 대체 뭐하나라며 이유를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이유는 사실상 제국주의적 독점체제로 굴러간다. 누구보다도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것처럼 위선을 떨지만 사실 그들은 아직까지도 근대 제국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며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 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도 이란 폴란드의 주장에 반박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유럽연합 회의 때마다 한결같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추가 침공을 할 것이다, 대비해야 한다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러시아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너무 달달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외면하고 폴란드에게는 괜히 불화를 키우지 말라며 되려 폴란드의 발언권을 모두 박탈하는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 끝났다면 그간 역사 속에서 유럽이 보여줬던 온갖 행패에 비해서는 양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 그들은 주제넘게 폴란드를 내정 간섭하는 월권을 하기에 이릅니다. 2020년부터 폴란드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도전적인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민주적 절차로 결정했는데 유럽연합은 그것이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장 없애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폴란드가 유럽연합 소속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한 내정 간섭입니다. 유럽연합의 상위 강대국들이 정해놓은 선 외에는 모두 악으로 규정하는 선민사상의 극치였죠. 사회제도라는 것은 시대 환경에 따라 늘 바뀌기 마련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각자의 실정에 맞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서로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류의 사회제도는 조금씩 선진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테죠. 하지만 유럽연합은 주제넘게 한 국가의 자주적인 결정을 감히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재단하여 비민주적이라 규정하고 심지어 ECU 재판소를 통해 폴란드에게 매달 14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말로 선을 넘은 것은 유럽연합이며 사실상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이 폴란드 같은 일반 회원국들을 자신들의 속국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근대적 신민사관을 갖고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 49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 경제회복 기금에서도 폴란드는 쏙 빼버려 폴란드는 EU 회비는 내면서도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EU의 왕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유럽에 작심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인데요.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왜 여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불만을 표출하냐는 것입니다. 분명 그동안 없었던 믿을만한 구석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자신들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폴란드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준 원동력을 한국과의 방산계약이라고 임모아 말합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20조 규모의 방산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크라이나와 함께 가장 선봉에 서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말로만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을 대놓고 비난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셈이죠. 그리고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폴란드가 무사히 한국과의 계약을 마치고 안정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 앞으로 폴란드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국가의 명운을 건 계약인데 어제 폴란드 현지에서 폴란드 관계자들은 한국 측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에 매우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불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매우 의욕적인 태도로 협상 자리에 임한 폴란드 측과 달리 한국 측은 뭔가 표정이 굳어있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급기야 이를 본 폴란드 네티즌들은 한국이 굉장히 우위를 점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표정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렇게 유쾌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네요. 계약 성사가 잘 풀리고 있는 것 맞나요? 라며 한국 측의 눈치를 보며 계약 성사의 불투명한 전망을 내놓으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폴란드 네티즌이 이토록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는 가운데 어느 한 네티즌은 이견을 제시했는데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이의 트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저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속으로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몇 날 며칠 야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부디 이해해주세요. 주문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남들이 쉴 때 일하는 것은 마냥 기쁜 일은 아니죠. 실제로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한국 측 테이블에는 믹스커피를 한 명당 3잔, 5잔씩 마신 흔적이 보입니다. 사실 한국이야말로 어떻게든 찾아온 1대1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폴란드에게 좋은 조건을 주고 한국도 이득을 보기 위해 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이죠. 즉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인데 폴란드는 열심히 눈치를 보는 꼴이 되어버린 웃픈 상황인 것인데요. 폴란드가 이토록 먼저 한국의 눈치를 보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전차만 1000대, FA-50 경공격기 48대, K9 자주포 700문, KF-21 보람의 개발 협력 추진 등 사실상 폴란드는 한국과 군사 동맹국이 되겠다고 먼저 선포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단 저지르고 봤으니 아무리 한국이 돈을 버는 일이라 하더라도 혹시 한국이 기분 상하진 않았을까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인 것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행히 이런 폴란드를 외면할 나라도 이때다 싶어 갑질할 나라도 아닙니다. 요즘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여 학교 방과 후, 회사 업무 시간이 끝난 후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민간인들이 군사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인 대한민국, 여전히 징병제가 살아있으며 예비군 훈련 등으로 민간인들이 이따금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폴란드의 모습에 크게 공감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국과 폴란드가 더욱 협력을 공고히 하여 무도한 외부 세력에 대항할 힘을 강화하고 한국 폴란드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